자, 첫 번째 인물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요. 국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인사, 맹세와 국민 의례가 나치즘적이고 파시즘적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의례에 대해서 전혀 최 처장이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비난할 때는 맥락을 좀 알고 비난해야 되는데 이 국민 의례가 나치즘적이고 파시즘적이라니요. 국민 의례가 있어서 국회 토론을 극도로 싫어한다. 아주 촌스러운 건데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게 라며 비난을 했고요.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 의례 다 집어치워야 된다. 파시즘, 나치즘적 요소가 곳곳에 스며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는 평가와 비난의 대상이 전방위적입니다. 인물이 아니라 국민 의례를 갖고서도 이렇게 비난을 한 건데 국민 의례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우리 법으로 고위공직자들의 회의 때 국민 의례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극기를 앞에 두고 국기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고취와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순간부터 합니다. 나치즘, 파시즘적이라고요. 미국과 유럽, 일본, 서양 국가들도 서구권 국가들도 이 국민 의례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지금까지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나치, 파시즘과는 거리가 먼다는 거죠. 여당 내부에서도 최동석 처장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인사혁신처장의 직위는 차관급이지만 네.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과거의 그런 태도는 적어도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어려운 태도다. 박범계 의원이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 다른 건 건드려도 이 국민 의례를 건들다니요. 자, 성추훈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반 국민들 중에는 혹시 뭐 국가가 뭐 나에게 이런 것까지 강요해야 해 뭐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으나 지금 공직자잖아요. 차관급 공직자가 과거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것, 국민들이 보시기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예. 이런 사람이 공직을 맡아도 되는 건가? 저는 과거에 그 발언들, 최동석 혁신처장의 이 발언들을 보면 공직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유튜브라는 곳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삶, 저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은 공직자의 삶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뭐 자기 인생의 선택 아닙니까? 나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 뭐 그리고 뭐 국가관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만 나중에 난 공직 안 맡을 건데, 공직자로서의 자세 그런 게 왜 필요해? 나는 공직 안 맡을 건데, 난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평생 편하게 하면서 할 건데, 이 인생을 가든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삶을 언젠가 꿈꾸고 있다면은 본인의 발언을 정제하고 자제하고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공직자로서 내가 뭔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런 발언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필터링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건데 한쪽을 선택했다가 우연찮게 기회가 오니까 이것도 덥석 잡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너무 욕심을 낸 것이다. 과거의 이 선택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나 과거의 그걸 취소하고 다시 공직자의 삶을 살겠어요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일단 사과부터 하시라고 했는데 사과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저는 그 사과도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뭔가 뭐 궁서체로 올린 것부터 해서 뭔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태도가 그렇게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았고, 궁서체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가 됐으면, 그리고 전 결정적 장면은 국무회의였다고 봅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최동석 혁신처장의 발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발언의 내용, 왜 그런 태도로 대통령이 말 끊으셨거든요. 말 끊으시면서 요점만 이야기하라고 말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실용주의입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국무위원들도 와서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정말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뜬구름 잡았다. 그렇죠. 혁신처장 저 발언 보면은 그 국무회의 때 한 발언들 보면은 상당히 그냥 추상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네. 뭔가 구체적인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끊고 요지만 얘기해라. 그 취지를 누가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최동석 혁신처장을 임명할 때의 취지는 본인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업 공직자들의 이런 좀 경직성을 깨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서 인사 관리를 했던 사람을 투입함으로써 그 경직성을 좀 깨보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한번 기용을 해보자라고 한 건데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듣고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이 아닌데라고 전 느끼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동석 혁신처장이 본인도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 국무회의 현장에서 3시간이 넘는 국무회의 현장에서 다 생중계됐고 국무위원들은 이미 숙달이 돼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뭘 요구하는지 알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이고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 하는데 본인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다는 걸 본인 전 느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에 본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국정운영 방향에도 맞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안목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던 민간 기업에서의 그 경험 그걸로 뭐 경직성을 깨겠다는 그 취지, 인사 취지 그거 하나만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실제 발언 하나하면 다 압니다. 국무회에서 첫 발언이 그런 추상적인 발언이 나왔던 거는 민간 기업에서 유연성을 뭔가 투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그런 그림들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최동석 혁신처장이 빨리 결단하고 사퇴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추인의 돌직구입니다.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물러나라. 성추인 부의장의 돌직구. 저희 돌직구 쇼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정말 웃긴 건 저렇게 국민의례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국무회의 시작 때 국민의례 했어요. 이게 뭐예요? 말과 행동도 안 맞잖아요. 국민의례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자기 소신이 그러고 이게 파시즘, 나치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민의회 때 안 해야죠. 하지 말아야지. 네. 그런데 이제 공직을 유지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있었던 소신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지난번 국무회의 때도 저도 이제 정기기관 회의위원이 돼서 참석을 하면 꼭 거기에서 이 주제와 관련 쓸데없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다 바쁘잖아요. 그리고 포인트만 얘기하고 회의의 주제에 맞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뭔가 거기서 발전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 대안과 상관없이 뭐 철학적인 이야기고 자기 생각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위원장이 굉장히 좀 진행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자르듯이 자르거든요. 커트하는데 네. 또 이제 그 위원장 입장에서는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 심기 불편하게 하면 밖에 나서 자기 욕하고 다니고 또 이 회의 분위기가 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데 사람들은 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죠. 최동석 저분이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산재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유명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왜 갑자기 나옵니까?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오늘 회의가 지금 막 끝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대통령이 커트 잘했다. 그렇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커트 못 하고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워낙 이제 자기에 대한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죠. 그것도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걸로 국민한테 저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무회의 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속으로는 저거 잘라야겠는데 언제 잘라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또 정말 충격적인 또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선 공식적으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고려도 없다라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버티기 국면이죠. 그런데 최동석 혁신처장의 또 다른 발언이 논란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서울을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우리나라 전체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생각한다. 다 돈에 미쳤다. 심각하다. 야, 이제 국민 전체를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2030) 지적 수준 떨어져. 국민 40%는 우매해. 70세 이상은 공직 기웃거려 추해. 우리나라는 거대한 정신병동. 피해갈 수가 없군요. 홍익표 대표님, 우리나라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데요.
아마 저게 이제 그 소위 표현하면 우리 사회가 황금 만능주의를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용상은.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성추훈 부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표현 자체가 이제 지나치게 이게 전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사혁신처장이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사의 연공서열문화라든지 또는 복지부동 또 상벌 체계가 얼마나 공정한지 그다음에 그 현재 고시나 행정고시나 또는 여러 가지 채용 방식 어떻게 그러면 다양하게 그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특히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러한 것들을 좀 빨리 제시하면서 내가 왜 인사혁신처장으로 적임자인지를 좀 그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홍 대표님. 예, 그러니까 아직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설명을 안 하고 본인도 얘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논란의 중심을 본인의 도덕성 논란이나 옛날 과거에 했던 발언에서 빨리 그 인사혁신에 대한 그 관련된 어떤 의제로 어젠다를 이슈를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예, 답답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그 청문회도 없는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이미 임명됐고 대통령실에서 경질할 바꾸거나 사퇴시킬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왜 이직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국민들께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실력과 전문성을. 그리고 어떤 비전을.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저런 논란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된 동력을 도리어 자꾸 손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까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우려된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홍익표 대표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성추훈 부의장은 당장 사퇴하라라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행보에 대한 전언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함께 보시죠. 2003년 교보생명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 발탁됐었는데 매일신문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자 SNS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대기업 문화 잘 모르는 최동석의 칼날에 조직은 망가졌다. 최동석은 오직 회장이 좋아하는 말만 쏟아내고 그때도 자신 외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조직은 망가뜨릴 수 있어. 그게 국가라면 어쩔 것이냐. 라며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정신병동,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신병동, 국민의례는 나치즘, 안용환 의원님. 네. 국민의례는 미국이 나치즘 국가는 아니죠. 그렇죠. 미국의 공립학교 가면은 다 국민의례 합니다. 하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건 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본인이 70세 이후에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그럼 내년에 그만둬야 돼요. 내년에 70입니다. 그렇군요. 네, 1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최동석 씨의 논리대로라면 내년에 사표 내야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편으로 하면은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공직을 또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결핍된 사람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짓거리는 그런 분이 공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분이 특정 기업에서 계속 인사 관련 파트에서 근무하다가 인사 관련 부사장까지 오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아까 자막을 설명을 보니까는 갑자기 발탁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인사 관련 서적을 번역해서 그것도 공동 번역해서 그 책이 팔리니까 그 특정 회사의 회장이 그 책을 보고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처음에 고문으로 시켰다가 다음에 부사장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본래 인사 관련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도 회장이 좋아하는 말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착각한 겁니다. 특정 기업의 인사 담당 부사장을 했기 때문에 인사의 전문가구나 했던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대통령실 검증이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검증이 어떻게 한 것인지 아마 대통령에 대한 좋은 발언들, 대통령 유세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려버린다든지 대통령은 임기를 20년을 헌법을 바꿔서라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만 검증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늘이 내렸다더니. 그렇죠. 그래서 저분은 도저히 공직을 맡기 어렵다.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도 발언 같은 거 보면은 그건 공직 차원을 떠나서
조직 구성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거기서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조직 회의에서. 그래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세가 안 된 분이 아주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조직을 크게 관리해야 될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본인이 빨리 사퇴하는 것이 현 정권에도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영환의 돌직구였습니다.